네, 온영훈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윤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항부정맥제제의 약물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부정맥제제를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사용하는데 특정 환자들에게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부정맥제제 약물들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약물 치료가 환자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개선시킨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약제 중에 하나였고요. 항응고 치료는 심방세동 환자들에게서 특정 점수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반드시 투약을 하여야 하나 항부정맥제제 약물 치료는 반드시 투약을 하여야 하는 치료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에 발표된 어펌 트라이얼의 결과인데요. 심방세동 환자들에게서 이 리듬 컨트롤 전략과 레이트 컨트롤 전략을 비교 분석을 하였었는데 예상한 바와 다르게 이 리듬 컨트롤을 시행하였던 군에서 통계적인 경향성을 보이면서 오버롤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서브그룹 분석을 하였을 때 6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저희가 보는 심방세동 환자분들 상당수가 65세 이상일 것인데요. 오히려 모탈리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연구 후에 그 항부정맥제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이니셜 그 드럭 트리트먼트로 아미오다론과 소타로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1차 약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약제인데요. 다음으로 제 케이스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비즈를 받은 적이 있었고 플로터로 어블레이션 했던 과거력이 있었고 그 후에 심방세동이 발생을 하여서 제가 외래에서 프로파페논을 투약을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는 반복적인 싱코피 그리고 헤드 트라우마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을 하였었고요. 입원 후 텔레메트리 모니터링 한 결과 심방세동이 터미네이션 되면서 타키카디아 브라디카디아 신드롬 그리고 싱코피가 발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브레인 이밸루에이션상 항응고 치료까지 하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미약하지만 헤모레지 소견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 환자는 항부정맥제제를 더 투약하지 않고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부정맥을 성공적으로 조절하였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항부정맥제제 약물은 분명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항부정맥제제의 어떤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본 발표에서는 이 클래스 1A와 이 클래스 3를 항부정맥 약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도 넓은 의미의 항부정맥 제제 약제이나 보통 리듬 컨트롤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는 클래스 1 드럭 그리고 클래스 3 드럭을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 대부분은 필시카이나이드,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그리고 아미오다론, 드로네다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소듐 그 채널 블로커에 추가해서 아미오다론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드로네다론은 아미오다론의 시스테믹 사이드 이펙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개발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투약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심방세동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 네로큐어레스 컴플렉스 타키카드에서는 PSVT가 의심되는 경우 아드레노신을 주도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요. 또 AT나 다른 타키카드가 같이 의심되는 경우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베라파밀, 딜티아즘을 또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리 익사이테이션이 있는 SVT에서는 이런 노달 블로커를 썼을 때 오히려 클리니컬하게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트랙 컨덕션을 좀 블락시킬 수가 있는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프로케인아마이드를 써볼 수가 있겠고요. 혈육학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카디오버전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임상 상황 중에서 좌심실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부정맥제제를 투약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인데요. 그나마 투약할 수 있는 약제는 저희가 실제 처방할 수 있는 약제는 아미오다론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그 유럽 부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갖고 온 것인데 AT에 대한 매니지먼트입니다.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를 사이너스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언스테이블할 경우 카디오버든을 할 수가 있고, 스테이블할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PSVT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SVT가 의심되면은 아데노신을 우선 써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 AF랑 달리 AT는 또 베타 블로커와 칼슘 채널 블로커 등에 의해서 사이언스 컨버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심방세동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플라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그리고 아미오다론을 사이너스 컨버전 목적으로 투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T일 경우 레이트가 굉장히 빠른 경우가 흔하게 있는데요. 이 경우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를 먼저 고려할 수가 있고, 1차 약제의 효과가 부족할 경우 디곡신을 추가로 투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AT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환자 증상이 심할 경우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고, AT가 인세선트하고 좌심실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역시 1차적인 치료로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심방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심방세동을 아큐트하게 사이언스 컨버전을 시키기 위해서 약물적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 어큐트 사이너스 컨버전을 위해서 약을 쓰는 것보다는 카디오 버전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약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플라카이나이드 같은 경우 200mg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게 50mg짜리이기 때문에 4알 혹은 6알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할 수가 있고, 프로파페논 같은 경우에도 150mg짜리인데요. 역시 3알 내지는 4알을 한꺼번에 복용시키면은 사이너스 컨버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도 kg당 5mg, 그러니까 60kg 기준으로 한 300mg 정도를 IV 인퓨전을 하면은 그 사이너스 컨버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150mg 먼저 한번 투약하고 반응을 봐서 추가적으로 150mg을 더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플레카이나이드와 이 프로파페논을 IV 제제가 있어서 IV 슈팅을 해서 사이너스 컨버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처방하려고 했는데 플레카이나이드 IV 제제는 저희 병원에 없었고, 이 프로파페논 IV 제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약사에서 갖고 왔었는데, 근데 쓰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실적이 없어지면서 이제 IV 제형이 퇴출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약물로, 특히 IV 제제로 사이너스 컨버전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라디카디아와 같은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AF를 이제 사이언스 컨버전 시키고 이거를 이제 메인테넌스 하는 데는 이런 항부정맥 제제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200mg을 하루 3번 한 달 쓰고, 하루 2번 또 한 달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알로 하루 한 번 유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가이드라인상에서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플레카이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알, 2알 내지는 4알을 아침 저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 그 부정맥학회 가이드라인이고, 실제 저희 나라 환자들 그리고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이렇게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는 가이드라인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고용량 쓰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프로파페논도 마찬가지이고, 이 드로네다란도 하나를 아침 저녁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그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레커멘데이션 한 용량대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벌나칼란트라는 그 어큐트 컨버전을 위해서 개발된 약제인데요. 2008년도에 서큘레이션의 그 효과에 대해서 보고된 바가 있었고, 플라세보와 비교하였을 때 어큐트 사이너스 컨버전 레이트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약으로 사이너스 컨버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방세동 환자가 이제 왔을 때 어떻게 약물 치료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환자가 파록시스멀, 그러니까 발작성 심방세동이면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그 드물게 발생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필인더 포켓 방법으로 예를 들면 플라카나이드 4알을 가지고 있다가 환자 딱 증상이 생기면은 그것을 한꺼번에 먹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환자가 증상이 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약물적 파마콜로직 롱텀 컨트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약제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구조적 심질환이 없고 좌심실 기능이 정상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프로파페논, 플레카이나이드, 드로네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아미오다론을 1차 약제로 선택하는 경우는 권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나 LVH와 같은 구조적인 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플레카이나이드와 이 프로파페논이 추천되지가 않기 때문에 드로네다론 또는 아미오다론을 1차 약제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소탈롤 역시 선택할 수 있으나 여러 경험상 그리고 데이터상 좀 프로아리트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좌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약제가 조금 제한적인데요. 실제 저희가 병원에서 처방 가능한 약제 중에는 아마 아미오다론이 유일하게 좌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서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퍼시스턴트 AF 환자에서 그 파마콜로지 카디오 보존을 위해서 약물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롱텀 메인테넌스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을 경우 플레카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특히 IV 제제를 써볼 수가 있고요. 신부전이 있을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을 우선 써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어큐 카디오 보존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월라칼란트 이 가이드라인을 쓰신 분도 많이 써보지 않아서 철자도 틀리신 것 같은데, 어큐트 카디오 보존은 저도 거의 한 적이 없고요. 제 존경하는 스승님들도 약물로 카디오 보존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요. 모든 안티 아리스믹이 프로 아리스믹하다라는 것을 저도 학생 때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약물 부작용이 의심이 되면 환자가 기운이 없다든지 실신을 한다든지 섬액이 심하다든지 갑자기 숨이 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약물을 중단을 하고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인데요. 이 액션 포텐셜이 늘어나는 QT 인터벌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클래스 1, 3 항부정맥제제의 부작용이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우에 마그네슘을 보충한다든지 인위적으로 하트레이트를 이렇게 빠르게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라디카디아 디펜던트하게 폴리모픽 VT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소프로테레놀 또는 템포러리 페이싱을 통해서 하트레이트를 빠르게 해주면은 그런 위험한 폴리모픽 VT가 예방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디지탈리스 디곡신 같은 경우에도 독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디곡신 독성이 의심이 되면은 시럼 레벨을 체크해서 필요할 경우 포타슘 그 서플리멘테이션도 하고 안티바디도 투약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물별로 좀 부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원A 약제들은 거의 저도 투약해 본 적이 없는데 다 이런 프로아리스믹한 이펙트 때문에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C도 마찬가지이며 특징적으로 원C에는 이 원C 플로터라는 그런 부정맥이 있는데요. 이 원C 약제를 쓰면은 에이트리움의 그 레이트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쭉 떨어지면서 오히려 벤트리큘러 더 컨덕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서 이런 원C 약제를 처방할 때는 베타 차단제를 같이 처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카디악 에펙트도 문제지만 이런 다양한 이 폐독성, 간독성, 갑상선 문제 그리고 눈에 침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폐독성이나 이 코로니아 디포지 좀 있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탈로 같은 경우 역시 다양한 부정맥 그리고 심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저혈압 유발할 수가 있고 렁에 안 좋을 수가 기관지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고요. 이 드로네다론은 그 핫펠리어에서 굉장히 효과가 안 좋은 걸로 나타났고, 더더욱이 요새 노악이 대세 약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드로네다론이 노악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어서 점점 더 시장에서 외면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악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약제이기 때문에 굳이 상호작용이 있는 드로네다론을 투약해야 하는가라는 의문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가 많이 쓴 약들 중에서는 플레카이나이드는 도수 리덕션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프로파페논은 좀 주의해서 써보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오다론이나 드로네다론은 콩팥으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도즈 어드저스트먼트 레코멘데이션 없고요. 이 딜티아즘은 역시 조심해서 써라. 이 베라파밀은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용량을 줄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카이나이드가 그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구조적 심질환이 있을 때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근경색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이 PVC를 서프레션 해보고자 플레카이나이드를 투약하는 연구를 1990년대에 시행을 하였었는데요. 이 플라세보 대비해서 이 플레카이나이드 투약군에서 사망 그리고 카디악 어레스트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심질환 환자에서 플레카이나이드가 더 이상 추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드로네다로는 핫페일러 환자에서 예후를 개선시켜 보고자 투약을 하였었는데 이런 다양한 그 아웃컴 중에서 특히 핫페일러 프로그레션 그리고 아리스미아, 서든 데스가 플라시보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핫페일러가 있는 환자에서는 드로네다로는 추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펌 트라이얼과 다르게 이 이스트 트라이얼하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 그 얼리 리듬 컨트롤, 그 진행된 심방세동이 아니고 아주 초기의 심방세동, 거의 진단되자마자 이런 리듬 컨트롤 시도하면은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요. 한 1,400여 명을 각군에 인을 하였고, 어떻게 그러면 리듬 컨트롤 하였는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약물로 하였습니다. 노란색부터 주황색까지가 부정맥 약물 치료를 한 군인데요. 시술 받은 환자는 8%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펌 트라이얼과 다른 점은 어펌 트라이얼은 아미오다론과 이 소탈롤이 주도적인 약제였으나 이 이스트 트라이얼은 플레카이나이드 그리고 드로네다론도 많이 썼었고요. 물론 아미오다론도 많이 썼었으나 약제 종류가 좀 달랐다. 그리고 더 얼리 스테이지 AF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령은 70세 그리고 차일드 발크 점수는 3.4세, 저희가 흔하게 임상에서 보는 환자들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과를 보면은 이 컴포짓 아웃컴,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스트로크, 하트페일리어 또는 코로나 신드롬으로 인한 입원이었는데요. 컴포짓 아웃컴을 21% 정도 개선시켰고요. 카디오바스큘러 코즈에 의한 데스 그리고 스트로크는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약물 치료가 더 이렇게 85% 이상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부정맥 약물이요. 부정맥 약물의 그 부작용인 drug induced 브라디카디아나 AV 블락 그리고 싱코피 그리고 이런 브라디 아리스미아 때문에 페이스메이커를 임플란테이션하는 경우가 통계 N수가 적어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그냥 유주얼 케어군에 비해서 훨씬 많았기 때문에 뉴메리컬하게는 이런 약물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는 언제나 저희가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약 말고 다른 옵션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방세동의 리스크 중 하나인 이 금주를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훨씬 더 사이너스가 잘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크라이오 어블레이션 데이터인데 이니셜 트리트먼트로 크라이오 어블레이션을 해도 이 항부정맥제를 쓴 것보다 AF 리커런스를 현저하게 줄 수 있었다. 이기 때문에 부정맥 약제 이외에도 다른 좋은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항부정맥 약제는 특히 일찍 투약이 되었을 때 특정 환자들에게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증,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환자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여야 할 것 같고요. 고령, 특히 이전에 싱코피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